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개소리연구소 김도균입니다. 검찰에서 드디어 이재명 더불어당 대표에 대해서 대장동 위례개발 관련해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이제 여겨지는 분위기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 3부 강백신 부장검사가 이 대표 측에 소환을 통보했다. 구체적인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이 대표는 설 명절 연휴 이후에 소환 조사를 받을 걸로 이렇게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성남지청에서 이재명 더불어당 대표에 대해서 성남 FC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의원들도 수십 명 출격을 하고 지지파 반대파 성남 검찰청 법원 앞이 이제 마비가 될 정도로 하루 종일 떠들썩하고 했는데 정작 구속영장은 청구를 안 했습니다. 왜 구속영장을 성남FC 관련해서 청구를 안 했을까 이렇게 의문이 사실은 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 제3자 뇌물 공여 이게 특가법이라서 징역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은 이게 징역 10년 이상이 되고 실형 사안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건설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무슨 공문이 나와 있고 용적률 용도 변경이라든가 해주면은 이제 협찬하겠다 이 공문이 나와 있고 이 네이버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다른 내부 자료가 있다고 경찰이 확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40억 원을 이제 우리 요구를 안 들어줄 수가 있으니까 40억 원을 나누어서 10억씩 나누어서 이렇게 봐가면서 요구를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 봐가면서 이제 협찬을 하자 이렇게 되는 그러한 대가성에 대한 자료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것을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사실은 일반인 같으면 그 정도 금액이면은 당연히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청구를 하지 않은 것을 보면은 좀 여러 가지 검찰에서 고려한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이제 성남 FC 관련해서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방탄국회로 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장 발부되기는 어려운 사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남FC를 가지고 청구하는 것하고 대장동 개발을 가지고 청구하거나 두 사건을 합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검찰에서는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이 영장 청구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죠. 성남FC 관련해서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탄국회를 열어서 이제 동의를 체포에 동의를 안 하면은 어차피 또 영장이 기각되고 그 다음에 대장동으로 다시 청구를 하고 다시 기각이 돼서 말하자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더불어당의 방탄에 대한 비난이 더욱더 심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 안 좋아지고 비난이 심해지고 당 내부에서도 계속되는 방탄에 대해서 거부감이 증가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영장을 청구하고 저기서도 청구하고 이렇게 할 것으로 예견을 하는 경우도 많았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결국에는 성남지청에서는 검찰에서는 뭐 수뇌부와 의논이 됐겠죠. 그것만으로는 이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왜 그것만으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제3자 뇌물 공여 이 특가 제3자 뇌물 공여죄는 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로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거거든요. 이 법조계에서 이론상은 이것은 굉장히 성립하기가 쉬운 거의 딱 떨어지는 케이스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성남 FC 이게 무슨 죄가 되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사실은 잘 이해하지를 못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죠. 성남시가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는 그러한 영리법인이긴 한데 성남FC가 성남시 자체는 아니죠. 그리고 100% 출자한 기업도 아니고 대주주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거기에 기부를 하게 했다. 어떤 일을 해주고 인허가를 해주고 기부를 하게 했다. 또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다른 FC라는 게 풋볼 클럽이죠. 뭐 다른 지역에 있는 축구 클럽에 대해서 찬조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물귀신 작전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어느 정도 그럴듯해 보이는 측면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성남시에서 돈을 들여서 보조를 해야 되는 것을 줄였다 이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돈을 받고 인허가를 해주면 안 된다 이런 것이 그 법의 핵심 요점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돈을 인허가를 해주면서 돈을 받음으로써 결국에는 성남시의 재정 부담을 줄였다 이런 차원에서 국민들은 오히려 이제 이해를 할 여지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서 뭐 찬조를 얼마나 받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국민들은 이 범죄, 특가 제3자 뇌물 공여의 범죄의 보호법이기라 할까 이런 부분을 선뜻 금방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다 이거죠. 법조계에서 이해하는 거하고 일반 국민의 어떤 법 감정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인허가 해주면서 성남시 뭐 개인 주머니에 돈이 들어간 거 아니다. 이재명 시장의 개인 주머니에 돈이 들어간 건 아니다. 이런 걸 강조해서 뭐 일반인들이 볼 때는 뭐 그렇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범죄 제3자 뇌물 공여는 일반 수뢰죄, 뇌물을 수수하는 수뢰죄와는 달리 자기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것을 그러한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남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는 걸 처벌하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나는 돈 받은 게 없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전혀 남의 다리 꺾는 소리인데도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네 뭐 이렇게 되고 돈 한 푼 받은 거 없네라든가 그 다음에 그렇게 인허가를 해주면서 성남시 재정에 도움을 주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접근을 해서 정서적으로 일반 국민의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요것만 달랑 가지고 어차피 기각될 영장이긴 하지만 청구를 했을 경우에 어떤 당내 어떤 여론이라든가 국민의 여론 또 그러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민주당 내부의 의원들 진영에서의 어떤 싸움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이것만 가지고 탈락 영장을 청구했을 때 민주당 어떤 계파 간의 어떤 분열이 극화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조금 미심쩍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법 이론상의 범죄의 성립이 얼마나 용이하고 입증이 용이하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국민적으로는 이 대장동 케이스 위례는 차치하고
이 대장동 케이스가 훨씬 정서적으로 호소력이 크고 파괴력이 크는 거거든요. 입장은 뭐 이거보다는 어렵다고, FC 사건보다는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어쨌든 측근 두 명이 관련해서 구속이 되어 있고, 그 김만배 일당이 투자를 해가지고 1000배 이상의 이득을 거뒀다고 하잖아요. 거기 부산의 배모 기장가요. 부산에는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20억 배당을 받았다고 하니 1000배가 넘는 거죠. 그렇게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구조다. 이래서 어떤 대국민 호소력에 있어 가지고 파괴력, 대국민의 어필 호소력에 있어 가지고는 이 대장동 사건이 훨씬 어필이 크고 전체적인 구도는 이렇게 자세한 입장 그것은 이야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돈 1000만 원을 넣고 이렇게 120억을 배당받는단 말이가. 그렇게 1000배가 넘는 그러한 CS 하는 사업에 1000배가 넘는 이득을 민간업자한테 이렇게 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짠단 말인가. 이렇게 돼서 어떤 대국민 파괴력, 호소력에 있어 가지고 그것이 결국에는 차이가 있고, 그다음 파괴력의 차이가 있고, 그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어떤 감정, 법 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들, 어떤 민주당 내부의 어떤 파벌에 있어 가지고 어떤 영향력, 파괴력 이런 걸 감안해서 결국에는 여기 FC 성남 FC 관련해서 한번 청구하고 기각되고 다시 청구하고 기각되고 해서 얻는 그런 이득보다는 한꺼번에 청구해서 잘하면은 영장을 발부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걸 한번 노려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두 번 해서 내리기각 영장을 체포 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두 번 부결이 됨으로써 그냥 민주당에 가해지는 어떤 대국민 비난 가능성 이런 것보다는 위력이 큰 대장동을 묶어서 한번 이렇게 입증이 용이한 FC 사건과 위력이 큰 대장동 사건을 묶어서 함으로써 검찰은 이번에 실제로 민주당 내부의 어떤 파벌 분열을 이용해서 영장을 실제로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압박용이 아니라 실제로 발부 가능성이 높은 것을 택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검찰하고 전화해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내심은 알 수 없지만은 상당히 영장 청구가 유력시되었던 성남 FC에 대해서 청구를 하지 않고 그 후에 바로 이제 대장동 위례를 소환하면서 영장 청구. 그때는 청구하지 않으면 웃기는 케이스가 되겠죠. 검찰이 모습이 웃기게 되는 것이고 봐주기 특혜 수사가 되는 거죠.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어찌됐든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총장의 어떤 보관은 묶어서 이제 민주당의 내부 분열을 이용해서 영장을 실제로 발부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대표로서는 근곤일척의 승부고 이제 정치적 생명이 물론 다른 사건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끝이 날 수 있는 그러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과연 지난번에 체포동의안에서 연습을 하면 했지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워낙에 큰 핵폭탄급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속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기추가 주목된다. 이렇게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상 물개소리 연구소 김도균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